네 번째 영상입니다. 실험법입니다. 255쪽부터 261쪽까지 얘기인데요. 여섯 개의 그 짤막짤막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강의 자료에 있는 그 단어를 제가 문장을 짤막짤막하게 적어놨거든요. 요거를 좀 한 번쯤 참고하시거나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하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는 작업을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종강하기 전에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 실험 집단 사후 설계라는 게 있어요. 실험 집단에 어떤 자극과 조작을 통해서 그 결과를 관찰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실험 집단이에요. 저 하나예요. 실험 집단이. 저한테 저를 자극하거나 무슨 저를 조작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관찰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실험 집단 사후 설계. 자, 여기서 사후라는 얘기는 영어로 애프터를 얘기합니다. 애프터예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 이 1번 방법은 그냥 애프터, 사후의 것을 결과로 보겠다라는 얘기. 가장 단순한 거죠. 김영재라는 사람을 어떤 자극이나 조작을 해서 저 사람의 나타난 결과를 보겠다. 가장 단순한 게 1번이었고요.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번, 실험 집단 사전 사후 설계. 자극 전, 자극 후를 관찰한다. 이게 우리가 광고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비포 애프터예요. 이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자,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 이게 실험 집단 사전 사후 설계 두 번째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건 간단했어요. 이 두 가지는 간단했는데 세 번째부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냥 들어보시면 괜찮아요. 또 단일 통제 집단 사후 설계라는 게 있어요. 자, 단일 통제 집단 사후 설계는 통제 집단,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집단, 그냥 아무런 자극을 하지 않은 집단이 있는 상태에서 실험 집단에만 자극을 해요. 자극받은 실험 집단과 그냥 있는 통제 집단을 비교하는 것.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험법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단일 통제 집단 사후 설계라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마찬가지로 단일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라는 게 있어요. 통제 집단은 있어요. 자, 실험 집단이 비포 애프터, 실험 집단 자극 전, 자극 후. 자, 이것을 관찰하는 것, 이게 바로 단일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4개를 설명을 한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에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통제 집단이 없어요. 그냥 사후 설계, 애프터만 보겠냐? 비포 애프터를 보겠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단일 통제 집단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은 통제 집단이 있는 상태에서 사후 설계를 하나 보고 싶다는 것.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이 있는 상태에서 사전 사후 설계를 보고 싶다는 것. 자, 그래서 1, 2, 3, 4는 통제 집단에 있냐 없냐, 그리고 비포 애프터냐 아니면 애프터만 보느냐, 요거만 차이인데요. 이게 그런데 우리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1, 2, 3, 4번을 다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번, 제가 실제로 좀 봤던, 그래도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2번 정도요. 자극의 전, 자극의 후, 다이어트 생각하시면 돼요. 3번하고 4번은 일단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까지는 다 돼요. 그런데 이 실험 집단을 사전 사후 설계를 하기가, 이게 통제 집단을 두고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 이 조사 방법론 같은 걸 배울 때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살다 보니까 그래도 실험 집단 사전 사후 설계까지는 제가 사회학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간접적으로 제가 본 건데, 아직까지 3번하고 4번 단일 통제 집단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 전공에서는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이제 앞에 네 개는 잠깐 잊어버리시고 다섯 번째요. 복수 통제 집단. 이거는 실험 집단이 하나가 있고요. 통제 집단과 통제 집단이 두 개가 있는 경우. 이건 오히려 통제 집단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실험 집단의 어떤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제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그 비교의 어떤 차원을 더 많이 두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통제 집단 하나, 실험 집단 하나면은 요 두 개만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통제 집단이 하나,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통제 집단과의 비교, 두 번째 통제 집단과의 비교, 그러니까 비교의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수 통제 집단 실험도 있습니다. 다만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걸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제가 복수 통제 집단을 겪어보질 못해가지고요. 설명이 약간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6번이에요. 오늘 현재 이 영상의 마지막 10분짜리 영상이 마지막 6번인데 복수 실험 집단 설계예요. 이거는 실험 집단이 복수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김영재란 저에게 뭐 어떤 조작을 하고 옆에 있는 다른 대상자에게 또 다른 조작을 하고 조작의 어떤 개수가 종류가 많은 경우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경우의 숫자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늘어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어떤 자극을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김영재라는 사람한테는 A라는 자극을 주고 옆에 있는 B라는 사람한테는 뭐 또 다른 자극을 주고 옆에 있는 C라는 사람한테 또 다른 자극을 주고 이렇게 복수 실험 집단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행정학 전공에서는 이게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가만히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오늘 이 방법이 적용될 만한 것을 찾아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약 먹는 실험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르바이트. 우리 이 지하철에 붙어 있잖아요. 무슨 임상 실험 대상자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할 테니까 뭐 몇 번을 병원에 방문해 주십시오. 근데 그 광고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뭐뭐뭐인 사람은 안 돼. 뭐뭐뭐인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이걸 알아보려는 목적은 이거야. 그런 규격에 맞게 내용에 맞게 광고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법에서 위법이에요. 왜냐면 사람의 그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의 효과를 어떤 치료의 효과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하고 어떤 사전 검사를 받잖아요. 그냥 오자마자 신체 검사 받듯이요. 약 먹는 거 있으세요?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약 드시면 이 실험에 참여 못합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위약,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죠. 똑같이 겉보기에는 똑같은 약인데 사실은 효과가 전혀 없는 약을 먹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A라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약을 주고 어떤 또 집단에는 B라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약을 줘요. 그 다음에 몇 주 동안 측정을 하죠. 그래서 약을 위약, 거짓 약이요.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과 진짜 약을 먹은 사람 비교를 하죠. 지금 이게 복수 통제 집단, 복수 실험 집단의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임상 실험 하고 싶다고 왔어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8주 실험 동안에 이거만 지키시고 약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넌지시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약을 먹은 사람과 약조차 먹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열이 37.5도가 넘어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요새 같은 경우는요. 근데 약을 저한테 먹여요. 이 약 먹으면 이거 해열제야 먹어. 근데 열을 내리는 성분이 없는데 제가 먹고 갑자기 열이 내려가요. 36.5도에서 갑자기 36.5도로 1도나 내려가요.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복수 실험 집단, 복수 통제 집단 이런 개념의 연구들은 약학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가짜 약을 먹었어. 딱 4주째 되니까 가짜 약이라는, 자, 이번에 5주째도 가짜 약 드세요. 근데 가짜 약이 아니에요. 약, 진짜 약이에요. 통제 집단을, 실험 집단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가짜 약 먹어봐야지. 먹는 거죠. 근데 몸에 변화가 나타나요. 그걸 알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 변화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집단이 분명히 필요해요. 아니, 원래 가짜 약을 먹은 집단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먹은 집단이 효과가 안 나타나야 돼.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안 나타나다가 가짜 약을 먹었던 집단에게 갑자기 그냥 진짜 약을 속이고 줘요. 가짜 약이라고. 근데 여기서 변화가 나타나요. 이걸 누구하고 비교할 거냐고. 그러면은 약을 안 먹은 집단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리고 원래부터 약을 먹었던 집단들은 또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통해서 흔히 말해서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내가 지금 실험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진짜 출시했는데 한 명이라도 생명을 잃으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회복 불가능한 부작용. 아니, 예를 들어서 고혈압인 사람을 혈압을 낮춰주는 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정상 혈압인 사람한테 이 약을 먹였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혈압이 오히려 고혈압이 돼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죽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회복이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건. 그래서 우리 이 영상에서 단일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 복수 통제 집단, 복수 실험 집단 설계, 이런 내용들은 행정학이나 이런 쪽보다는 우리 의학학 쪽에서 가능한 실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특히 제가 현재 여러분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제가 직간접적으로 겪어보거나 제 눈으로 봤던 거는 우리 1번, 첫 번째, 두 번째 말했던 거, 그리고 세 번째 단일 통제 집단 사후 설계 정도까지예요. 사실 4번, 5번, 6번은 제가 직간접적으로 해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지금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약 실험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재밌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마지막 영상, 굉장히 약간은 무서울 만한 그런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